아주머니, 지금 정말 아주머니가 치신 거예요? 깊은 밤 15살 소녀가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 때문이었죠. 연주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수상한 하얀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음악은 마음이란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매일 밤 비밀스러운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의 음악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소녀의 첼로 선생님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이 가정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그녀는 자신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얀 보호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지금은 박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연주를 들으러 와 주셨고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손목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무리한 연습의 결과였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서연이 아닌 박민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 15살 민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며 4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가을 서울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 새벽 6시 서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하얀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마지막 독주회였습니다.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연은 모든 콩쿠르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피아니스트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한서연을 찾지 않았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박민이었습니다. 강준혁 임원댁의 평범한 가정부였죠. 거실로 내려가자 5천만 원짜리 베이슈타인 그랜드 피아노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름다운 악기였지만 이 집에서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일어나. 레슨 있는 거 잊었어? 이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15세 민서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5분만 더. 안 돼. 조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연습부터 해야지. 서연은 걸레질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민서의 눈에는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신문을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달 레슨비가 얼마인지 알아?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00만 원이야. 우리가 내게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겠지? 네, 아빠.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어요. 지영이 민서의 앞에 우유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나이 때 성악을 포기한 거 알지? 결혼하면서 꿈을 다 접었어. 하지만 넌 달라야 해. 엄마, 우리 가족이 인정받으려면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알겠어?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음악은 이런 게 아닌데.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오후 3시 조혜림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항상 완벽을 요구했어요. 검은 정장에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야, 바흐 첫 번째 모음곡 들어보자. 민서가 첼로를 들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활이 현을 스쳤습니다. 소리가 나왔지만 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였습니다. 틀렸어. 다시. 조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콩쿠르는 꿈도 꾸지 마. 서연은 2층에서 청소하며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왼손이 저릴하게 아팠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조 교수가 떠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정리하며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바흐 첼로 모음곡 1번. 빨간 펜으로 온통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습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민서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아?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달라져. 민서는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첼로가 정말 힘들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는 음악이 무서워요. 매일 혼나기만 하고. 민서야. 준혁이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우리가 내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울지 마. 울면서 연주할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가서 연습이나 더 해. 민서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너무 잘 보였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서연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베이슈타인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마음이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서연은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른손 보호대 너머로 건반을 만졌어요. 차가운 건반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첼로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음이었죠.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음악의 진짜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었어요. 강요받는 음악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리한 연습으로 손목이 망가져가던 그때가 말입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아이.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정부 박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서연은 피아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우고 싶었지만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위층에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15세 소녀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음악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민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비록 위험하더라도 말입니다. 달빛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거실로 내려왔어요.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킬 때 서연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베이슈타인 피아노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른손 보호대를 만지작거렸어요. 4년 동안 봉인해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음표가 거실에 퍼졌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너무 그리웠던 순간이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음악이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기교가 아닌 진심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살짝 멈췄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였습니다. 15세 소녀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잠옷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죠. 서연은 등을 돌린 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더욱 깊이, 더욱 진솔하게 마음을 담았어요. 이 음악이 민서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달빛의 마지막 음표가 사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여전히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정말 아주머니가 치신 거예요? 서연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늦었으니 어서 자렴 민서야. 아주머니. 민서가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세 소녀의 간절함이 마음을 쳤어요. 민서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어요. 음악은 마음이란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화가 나면 그 화를, 슬프면 그 슬픔을 음악에 담는 거지. 민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아주머니,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간 쌓아 올린 벽이 허물어졌어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더 이상 가정부 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비밀로 하자. 그날 밤부터 서연과 민서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30분, 민서가 양말을 신고 조용히 내려왔어요. 서연은 이미 피아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봐. 민서는 서연의 말을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서연이 등을 돌린 채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민서보다는 훨씬 부드러웠어요. 아주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민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7년간 배운 자세와 완전히 달랐어요. 음악은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서연이 단순한 스케일을 연주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지만 각 음표마다 생명이 있었어요. 이제 민서가 첼로로 해봐. 민서가 첼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어깨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 있었어요. 활이 현을 스쳤습니다. 단순한 음계였지만 이전과 달랐어요. 숨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와. 민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소리가 자신에게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3일째 밤이었습니다. 민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바흐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원래 음악은 재미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그럼 조 교수님이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른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난 연습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바흐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었어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층에서 청소를 하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어디서 따로 배우고 있니? 조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거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운 티가 나는데.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 교수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민서가 거짓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15세 아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날 밤 레슨에서 민서가 물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세요? 서연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조금. 하지만 민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럼 아주머니도 옛날엔 피아니스트셨나요? 서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취미로 쳤을 뿐이야. 하지만 민서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계속 서연을 따라왔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서의 변화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조 교수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교수는 민서의 연주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럼에도 매일 밤 11시 30분 서연은 피아노 앞에서 민서를 기다렸습니다. 보호대를 끼고 등을 돌린 채로 이 아이가 진정한 음악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변화를 지켜보며 서연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악이 다시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변화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조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8세 베테랑 교수의 경험으로는 민서의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민서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군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혼자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서연은 2층에서 청소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 교수는 주변을 의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온 가정부가 음악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조 교수님이 내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네. 정말요? 민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지?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지영의 질문에 민서가 당황했어요. 그냥 열심히 연습했어요. 혹시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께 배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힘들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날 밤 레슨에서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들킬까봐 무서워요. 서연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하자. 하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는 안 돼. 정말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곤란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민서가 진짜 음악을 찾는 게 더 중요해. 2주 후 조 교수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 참가해보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참가하는 자리였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아.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조 교수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서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정말 혼자만의 노력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마스터 클래스 나가도 될까요? 민서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내 안에 있는 음악에만 집중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을 들려주면 되는 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조 교수는 민서를 데리고 강남의 음악학원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집에서 애태우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목이 더욱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오후 5시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땠어, 민서야? 지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민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조 교수가 민서를 바래다주며 지영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2층에서 몰래 들었어요. 지영 씨, 오늘 민서가 정말 놀라운 연주를 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조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서의 연주가 너무 성숙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분명히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조 교수님 외에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조 교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의 레슨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서야, 오늘 어떤 기분이었어? 신기했어요, 아주머니. 민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애들 앞에서 연주하면 떨리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 그냥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5세 소녀가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야.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민서의 성장이 그들의 비밀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 레슨에서 조 교수의 추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서 어머니, 혹시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으시나요?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가끔요. 왜 그러세요? 민서의 음악적 해석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조 교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쳐다봤어요. 혹시 가정부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음악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서연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조 교수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서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네, 여보. 민서가 너무 갑자기 늘었다고 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준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누군가 따로 가르치는 것 같다고 해요. 민서야. 준혁이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정말 혼자서 연습한 거지? 네, 아빠. 정말 혼자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서연은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서가 자신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 교수가 예상치 못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민서야, 이 곡을 처음 봐서 쳐봐. 엘가의 첼로 협주곡 1악장 일부였습니다. 민서가 배운 적 없는 곡이었어요. 서연은 2층에서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서가 악보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곡임에도 민서는 엘가 특유의 서정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서연이 밤마다 가르쳐준 음악 이론의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조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보는 엘가를 이렇게 연주할 수는 없었어요. 민서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조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누군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 맞지? 민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이 있는 2층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조 교수도 민서의 시선을 따라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 교수의 눈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조 교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레슨 시간 외에도 불시에 집을 찾아왔어요. 지영 씨, 혹시 집에 다른 음악 선생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조 교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화분에 물을 주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에요. 민서는 조 교수님 외에는 아무한테도 안 배워요. 그럼 정말 이상해요. 이런 변화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거든요. 조 교수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심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가정부 아주머니 악기 다루실 줄 아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뿌리개가 기울어질 뻔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서 연주를 들어보니 누군가 음악적 조언을 해준 것 같아서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 교수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날 저녁 조 교수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야, 내일 특별 테스트를 해볼까? 테스트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내가 정말 혼자서 이만큼 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서연은 2층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레슨에서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조 교수님이 뭔가 이상해요.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하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연이 민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불안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배운 걸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 다음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 교수가 민서에게 전혀 모르는 곡을 주었어요. 브람스 첼로 소나타 1악장이었습니다. 이 곡을 처음 봐서 연주해봐. 민서가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곡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가르쳐준 음악 이론 덕분에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2층에서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서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곡임에도 브람스 특유의 깊이를 표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조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민서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조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누가 너를 가르치고 있지? 아무도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2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몸의 균형을 잡으려다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그 충격으로 서연의 오른손에서 보호대가 벗겨져 나갔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어요.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특수 의료기기, 건초염 치료용 보조기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피아노를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조 교수의 눈이 서연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조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정말 악기 다루실 줄 모르세요? 서연은 급하게 보호대를 다시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게 예전에 농사일 하다가 농사일로는 이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조 교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을 봐온 58세 베테랑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오랫동안 건반을 친 사람의 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조 교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서의 급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이 집에 숨어 있는 전문 연주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서야. 조 교수가 민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 이 아주머니한테 배우고 있는 거지?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과 조 교수를 번갈아 봤어요. 15세 소녀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조 교수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남의 학생을 몰래 가르치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4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조 교수가 큰 소리로 민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뭔 일이에요? 지영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큰일이에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민서를 몰래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전문 음악인이에요. 손을 보세요. 이건 일반인의 손이 아니에요. 서연은 천천히 보호대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건초염으로 부어오른 손목과 특수 보조기,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증거인 굳은 살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박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도 불러요. 이 일은 심각해요. 조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죠? 가정부가 민서를 몰래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문가 수준으로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15세 소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음악이 즐거웠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조 교수님, 저는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죄송합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조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1990년대 그 피아니스트 한서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전 부상으로 연주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명했던 피아니스트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서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음악은 강요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과 민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민서를 도우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민서를 가르치면서 잃어버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았고, 민서는 진정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비밀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